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그리스까지 했었고 준성아 앞에 봐.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 문화까지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 다음에 그리스를 계승했던 나라 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알렉산드로스는 우리는 네 그리스어로는 알렉산드로스 메가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의미하니? 대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뭐 세종대왕 아니면은 광개토대왕 이 정도일 거야. 근데 서양에서는 대왕이라고 하면은 요 사람이야. 그냥 더 그레이트 자체가 거의 이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대.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이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아니면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본인들이 본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예요. 너희들도 보면은 이 알렉산드로스 하면 딱 느낌이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거야. 와 진짜 뭔가 되게 병신 같은데 멋있어. 딱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이병스러운데 왠지 멋있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야. 자, 그럼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케도니아라고 했죠.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는 필리포스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가 그리스를 정복을 했고요. 근데 이 정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암살을 당했고, 이 필리포스가 암살을 당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즉위. 자, 이렇게 그리스를 정복했던 엄청난 왕이 암살당하고 당시 기껏해야 18살밖에 안 됐던 에송이가 왕위에 올랐어. 그럼 당연히 필리포스에게 정복당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반란을 일으켰겠지.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본인 자신도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리스의 반란을 진압을 했어.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사람의 제자로도 유명해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유명하거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여서 알렉산드로스는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 존경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대.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당시 그리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철학자를 찾아가게 돼. 그 철학자가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칭 개야. 개. 멍멍개.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어로 퀴닉스라고 하는 학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그냥 개처럼 살자라는 학파야. 그래가지고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꼬리를 흔들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짖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물어버린다. 개랑 똑같지 않느냐 이런 거지. 그래서 나는 개처럼 편하게 살겠다. 약간 그런 학파였던 거야. 근데 이게 좀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 되게 유명했었어. 자, 요 퀴니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에서 요즘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그 시니컬하다라고 하는 영단어가 나왔어. 시니컬하다 무슨 뜻이니 얘들아?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되게 막 맹소적인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개야. 너희들은 알아서 놀아. 약간 이런 비판적인 이런 사람인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알렉산드로스가 이 디오게네스를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 가가지고 당신이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로군. 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라고 했어.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딱 이러고 누워가지고 나는 디오게네스인데 개야 이랬어.
이 대왕이라고 왔는데 자칭 개는 이렇게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뭐야 이 사람은?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얘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거 뭐라고 할까? 저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겠죠? 라고 했는데 좋은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대단해 보여.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했을까? 네가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비켜.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무례한 놈 하면서 얘를 죽이려고 했어. 호위병들이. 알렉산드로스가 됐다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말을 했었대. 그러니까 뭔가 병신 같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동경했던 거라도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일들이 있어. 자,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정복을 했고요.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공격을 해야 돼? 옆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의 대외 원정. 페르시아를 공격을 했어. 자, 근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부하들한테 야, 우리는 페르시아랑 전쟁을 벌일 거야. 많은 준비가 필요해. 그 뭐가 필요하니? 돈이 필요하겠지? 야, 필요한 돈은 내가 다 줄게.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너희들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진짜로 다 털어간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왕궁에 보물이나 이런 돈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옆에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 대왕, 그렇게 다 주시면은 당신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뭐라고 했을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되게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그치 오글거리는 막 중이병 넘치는 막 이런 대사거든. 근데 이런 대사를 해놓고서는 만약에 얘가 별게 아니었으면은 저거는 그냥 저 또라이 아니 이거였는데 얘는 이런 말을 하고서 실제로 능력도 있었고 결과물도 냈고 세계 정복됐으니 그러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은 알렉산드로스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가려고 공격을 했어. 가는 도중에 어떤 신전에 멈췄는데 이 신전에 굉장히 유명한 매듭이 있었대. 매듭. 이것을 고르고니오스의 매듭이라고 하는데 당시 그 전설이 있었는데요. 이 매듭을 풀면은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대. 알렉산드로스가 이거를 풀으려고 하니까 안 풀려. 어떻게 했을까? 잘라요. 칼로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발상의 전환 이런 것도 되게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 어쨌든 페르시아랑 싸우러 왔어. 근데 당시 페르시아의 군대는 알렉산드로스랑 비교하면 거의 10배가 넘어. 그러니까 부하들이 대왕, 우리 페르시아랑 정정당당하게 붙으면은 우리는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야간에 기습 좀 하고 함정 좀 파고 우리 좀 계략 좀 세웁시다 했는데 알렉산드로 뭐라고 했을까? 필요 없다. 나는 승리를 훔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냥 정정당당 승부를 나선 거야.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역대 왕이나 이러한 장군 중에서 진짜 몇 명 안 되는 본인이 직접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어. 원래 왕이나 이러한 장군들은 뒤에서 지휘를 하지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거든. 근데 얘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 자, 전쟁이 터졌어. 알렉산드로스. 당연히 페르시아 애들은 저놈들이 먼저 선제 공격할 생각을 안 했겠지. 선제 공격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그것도 이 알렉산드로스 직접. 그래가지고 뚫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 뚫릴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 3세였거든. 여기 있었어.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걸 뚫다가 못 뚫은 거야. 어떻게 했을까? 발로 쏴요. 들고 있던 창을 다리우스 3세한테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우와. 그랬더니 창이 슝 지나갔어. 당연히 맞진 않았겠지. 근데 얘가 그걸 보고서 쫄아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야. 왕이 도망쳤어. 왕이 도망친다. 도망치는 거 뒤에서 막 쳐가지고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이겼어. 이것을 이소스 회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 처음 승리에서 뭐 훔치고 싶지도 않고 뭐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막 이런 오글거리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겼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 졌으면 아마 이런 말도 남지 않았을 거야. 자, 이렇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상대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쫓아가야겠지.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를 쫓아간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갔어. 왜 이집트로 갔을까? 당시 이집트에는요 아직 신관이 있거든. 신관, 그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아빠가 누구게? 물어본 거야.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야, 우리 아빠가 누구게 이랬을까? 힘 자랑을. 자, 그래서 요 이집트의 신관들은 고민을 한 거야. 알렉산드로스의 아빠는 누구야? 이 필리포스거든? 근데 이걸 물어보러 오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또라이의 대체 목적이 뭘까? 열심히 고민하던 이집트의 신관들은 결론을 딱 냈어. 대왕의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알렉산드로스 엄청 좋아하는 거지. 아, 그치? 아, 역시 나 신의 아들이지?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 내가 신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잘났지. 그러면서 앞으로 이 다음부터 나온 전투에서는 신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간다 막 이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부하들은 뭐지 저 사람 이러다가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니까 진짜 신의 아들이 맞나?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상대편도 와, 저 뭐야 저 또라이는 이러다가 그냥 싸울 때마다 내가 져. 그러면은 와, 진짜 신의 아들이 맞는 건가?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중인병 넘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중요해? 실제로 실적을 남겨야 중요한 거지. 어쨌든 이 사람은 실제로 실적을 남겼던 사람이야. 어쨌든 그 결과 이집트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페르시아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요. 다리우스 3세를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까지 쳐들어갔어. 인도까지. 자, 근데 인도에 갔더니 얘네들이 맞다. 인도로 왜 갔을까?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세상의 끝을 보는 거였대. 세상의 끝에 있는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대. 그래서 갔어. 근데 인도에 갔더니 굉장히 처음 보는 이상한 엄청나게 거대한 동물이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제가 또 그림을 잘 그리죠. 느낌이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죠. 이렇게. 꼬리 원래 미국에서 코끼리 꼬리 이렇게 생긴. 너무 길다. 야. 코끼리 꼬리 원래 되게 짧아. 이렇게 해가지고 코끼리 꼬리. 귀엽다. 자, 이렇게 코끼리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이거는 거의 그냥 옛날 고대 시대에는 거의 탱크지, 탱크. 그렇지? 이러면은 말 크기가 기껏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말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코끼리 코로 한번 빵 치면 날아가겠지. 자, 근데 이러한 코끼리를 상대로 이겼어. 이겼어. 어쨌든. 왜냐하면은 코끼리는
덩치가 큰 반면에 약점이 있잖아. 그래서 다리를 집중 공격해가지고 뭐 넘어뜨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아무튼 승리를 했어. 코끼리를 상대로. 승리한 것까진 좋은데 이때 이 인도에서 패배한 인도의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 인도에서는 별거 아닌 존재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나보다 훨씬 많은 인간과 훨씬 많은 코끼리가 있다라고 해서 경고를 한 거야. 알렉산드로스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래도 이기면 돼. 오, 재밌겠다. 근데 밑에 있는 부하들. 와, 이 코끼리 잡느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더 많다고? 아, 안 돼. 우리는 못 가.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래서 이 부하들은 알렉산드로스는 안 돼요, 대왕. 우리 절대 못 가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이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 아, 집에 가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야, 얘네들이. 자,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로스는 당연히 더 가고 싶지만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알았다. 가자. 라고 해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다 그리스, 군대니까 어떤 사람들이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성인 남자들이잖아. 성인 남자들. 그래가지고 얘네들 남자들이니까 좀 뭔가 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군대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페르시아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어. 자, 근데 여기서 너희들 생각을 해봐. 우리 남학생들 한국 미녀와 어디로 예를 들어볼까? 미국 미녀 중에서 누구랑 결혼할래? 이거 안지야 이거. 한국 미녀와 미국 미녀 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결혼 안 해요. 근데 나는 둘 중에 고르라면 한국이랑 할래. 왜냐면 미국은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고 어차피 사람은 재미도 없을 것 같아. 당시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리스 미녀와 결혼할래? 페르시아 미녀와 결혼할래?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강제로 페르시아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해.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본인도 나도 거의 결혼할 거야 하면서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을 했거든. 다리우스는 죽였다면서? 죽인 사람 딸과 결혼했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왕이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이 나중에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는 이때 페르시아랑 결혼한 이 그리스 병사들은 대부분 다 이혼을 했대. 자, 그리고 오는 도중에 알렉산드로스는 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얘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격 파탄자이기도 해서 주정뱅이이기도 하고 술만 마시면은 얘가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술 마시고 했던 대표적인 일, 술 마시고 자기 친구 죽이고 술 마시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궁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술 마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 알렉산드로스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어느 날 큰 병에 걸려. 얘가 열이 펄펄펄 나가지고 며칠 동안 말을 못했대.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었어.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자식이 없었고 알렉산드로스의 아들은 지금 자기 부인의 뱃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자식이 없잖아. 그리고 또 태어나는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로스는 죽으면서 밑에 부하들이 대왕 후계자는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했을까? 가장 강한 사람에게 이러고 죽었어. 자, 멋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었죠.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니? 실제로 싸워봐야지.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르 부하들이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는 부하들끼리 서로 싸운 거야. 그래서 결국 제국이 분열이 돼. 자, 그러면 알렉산드로스의 정책 봅시다. 무슨 일을 했을까?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되게 유치한 사람이야. 우리 유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뭔가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해. 그치 얘들아, 너희들도 어릴 때 그러지 않았니? 자기 이름 붙이고 싶지 않았니? 어릴 때?
어릴 때 기억해봐. 붙였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집은 좀 너무 심하구나. 뭘로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이름은 이제부터 뭐 미노시티야 막 이런 식으로. 알렉산드로스가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붙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로스는 세계의 각지에다가 자기의 이름이 붙은 도시를 만들었어. 각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을 했어. 자기 이름이 붙은 도시. 여러 가지를 만들긴 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집트에 있는 도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지? 들어본 적 있지 얘들아? 나일강 하류에 있어. 나일강 하류에 알렉산드리아. 각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고 또 본인이 정복한 땅에다가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가 전파된 이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 나중에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불상을 만드는 무슨 기술이 되었을까? 인도에서 불상 만든 거 뭐였어? 무슨 양식? 간다라 양식. 이게 인도의 간다라 미술로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자기가 정복한 그리스, 페르시아 이거를 하나로 합치고 싶었어. 동서 융합정책. 근데 그 융합의 방법이 뭐였을까? 어떻게 합치려고 했을까? 결혼시켰죠? 근데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결국 제국이 분열돼.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장군 중에서 유명한 3명, 안티노고스라는 사람이 지금의 터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3개의 나라들은 나중에 차례 어떤 나라한테 멸망했을까? 로마 제국에게 멸망. 이 3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오래 갔던 건 이집트였어.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그 유명한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클레오파트라는 그러면은요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아까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 알렉산드로스의 부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이라고 했거든? 알렉산드로스의 부하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리스 사람이겠지. 마케도니아 사람이겠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백인이야.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계통의 혈통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이집트 여왕이니까 흑인 아닐까 하는데 백인이야, 백인. 자,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있었던 문화,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있었던 문화를요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 문화에다가 동방, 지금의 뭐 페르시아나 뭐 이집트나 아니면은 뭐 인도 이런 지방의 동방 문화를 합친 거야.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원래 이 전까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의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 폴리스에서는 자기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알았어. 그래가지고 수상한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 원래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라고 다 알아봤던 거야. 근데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면서 영토가 확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늘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시에는 그러면은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시민이구나.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영어로 하면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가 생겨나게 됐어. 하지만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다가 이제는 지금 너희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알아? 아니요. 모르죠. 이렇게 자기 이웃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게 돼. 이렇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사상, 개인주의도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자체도,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도 되게 자기 개인을 생각하는 철학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철학을 두 개로 나눠서 스토아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두 개의 철학으로 나뉘는데, 스토아파에서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버리자. 그래서 금욕주의를 강조했고요. 욕심을 금지하자. 금욕주의. 에피쿠로스는 뭔가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래서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후대에 더 영향을 끼친 건 뭐였을까? 스토아 학파야. 나중에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종교랑 합쳐지게 돼. 불교? 뭐랑 합쳐질까? 바로 크리스트교와 합쳐지게 되지. 크리스트교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자고 하잖아.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야. 자,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는요, 과학이 많이 발전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매우 똑똑한, 그치,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 뭘로 유명하니? 유레카. 그치,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물이 넘쳤어. 부력의 원리다, 유레카! 이러고 뛰어나온 사람이잖아. 정신적 쾌락이지.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이 아르키메데스는 죽을 때도 굉장히 천재같이 죽었지, 말 그대로. 얘가 시라쿠사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섬에 로마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르키메데스는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을 막아냈어. 근데 워낙에 이 물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전쟁에 패배를 해서 도망을 치는데, 아르키메데스 도망을 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어. 도망치다 말고 앉아가지고 바닥에 그림 그리기 시작한 거야.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뭐야 이 미친 어쭈삐리리는? 그래가지고 영감 뭐하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지금 네가 내 도형 가리고 있잖아, 비켜! 그랬더니 로마 병사가 이 사람은 정신 나갔다, 죽였거든. 근데 당시 아르키메데스는 뭔가 원을 그리고 있었대. 도망치다 말고 생각나서. 당시 로마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하면은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 병사는 도망치다 말고 바닥에 그림 그리고 있는 미치광이가 아르키메데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겠지. 어쨌든 죽을 때도 굉장히 신기하게 죽었던 사람이야. 자,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유명한 과학자 에우클레이데스. 자, 우리는 요 에우클레이데스라고 하는 이름은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얘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유클리드라고 해요. 그 기하학 유클리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에우클레이데스. 자,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 작품.
예술작품 헬레니즘 시대는 인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했대. 인체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인체의 움직임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적인 움직임을 강조했고요. 대표적으로 라오콘 군상이랑 밀로의 비너스 같은 작품이 있대.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